어제 미국장인데요. 미국장은 지금 확대를 해보면 마이너스 5%대 그 전일보다 마이너스 5.16% 떨어진 11,633 정도를 갖다가 지금 지수를 형성을 했고요. 윗꼬리도 거의 달지 않고 거의 장대 음봉을 갖다 폭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때 사태 초기인 20년 때 한 6월 정도? 2년 정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마이너스 5%는 꽤 많이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이유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그 연준에서의 그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 악화돼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큰 것도 이전 4일간 양봉을 상승세를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상태에서 어저께 물가지표 발표 내용을 보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8.3%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맘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1%에 예측을 했는데 1%로 상승돼서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도 지금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예측치로 봤을 때는 그닥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차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 근월 물가 지수와 그 근원 물가 지수가 문제가 컸었는데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4월 달입니다. 4월 달 6.5, 6.2 점점 내려가는 추세에서 급격하게 이번 발표에서 6.3으로 크게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기존보다 예측이 지금 4일간 상승한 이유도 물가지표가 둔화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투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전 121선이죠. 121선까지 돌파를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하자마자 악재를 통해 가지고 예상보다 낮은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근월물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원물 자체는 그 석유와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제외한 뭐 주택 가격 관련된 뭐 식량 가격 관련된 그 물가 지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동안 그 원유 가격과 식량 가격 하락이 계속 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요번 물가 지표 발표에도 괜찮았을 거라고 예상을 됐던 바 충분히 아까 전에 지수 4일 동안 상승한 지표가 추가적으로도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주택 가격 주택비, 주거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제도가 없고 거의 월세제도인데 이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바람에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크게 나온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같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상황에서 다른 식량이나 원유 관련 가격들이 하락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때 집을 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받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대출 비용에 대해서 지금 그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자 비용까지 부담이 되고 그에 따라서 월세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아무래도 그 여파로 인해 주거 비용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표에서 에너지나 식량 가격 관련된 거는 어, 국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주거비 같은 경우는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걸 갖다가 누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거비 관련된 월세비 관련해
지금 이자 비용이 그쪽으로 전가가 되면서 오히려 더 폭등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좀 악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과 주거비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질 수 있겠네요. 예, 일단 그게 문제여서 지금 앞으로 연말 되면은 아, 러시아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 주 금리 인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올 연말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하락으로 인해서 저쪽 2300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2550선 정도까지 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반등을 찍고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언급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어제였죠.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둔화될 거란 예상으로 인해서 반등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제 상승을 줬는데요. 그동안 추석 연휴로 인해서 미국 상승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지 못하고 하루 정도 어제 하루 추석 연휴가 끝난 하루 그 사이에 미국 상승된 거에 대한 걸 갖다가 반영을 뒤늦게 됐는데 그 당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악화된 결과가 나옴으로써 지금 다시 하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중 전 저점 근처까지도 개파락으로 한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오늘 그 매도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관은 주로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어제 들어온 물량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반등을 줬고요. 일단 5일선을 갖다가 올라탄 상황에서 5일선을 간 상황에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전 저점을 안 깼다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살짝 반등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선 상에서 하락 막혔기 때문에 어제 21선에서 막혔기 때문에 다시 반등으로 21선을 갖다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커질 듯 합니다.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파장 때문에 문제가 커졌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기존에서는 0.5%냐 0.75%냐를 갖다가 언급을 했지만 어제 물가지표 발표 이후로는 0.75냐 1%냐 까지 지금 자이언스텝에서 지금 1%까지 울트라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고 봐야 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잠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반등은 나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원물 소비자 물가 지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거비 에너지 쪽이나 식량 관련된 쪽이 아닌 주거비 관련된 쪽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아무래도 겨울이고 추워지다 보니까 에너지 쪽을 갖다가 무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식량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원물, 그러니까 주거비용 관련돼 가지고 물가가 둔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두 번째가 문제됐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폭이 얼마에 결정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아무래도 차트상으로는 이전 저점은 아직 탈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21선이 지표상으로, 코스피 지표상으로는 21선이 계속 저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전 저점 2300선을 찍고 반등을 주고 21선을 다시 건드렸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보이시죠? 이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계속 21선에 걸리고 있어요. 이게 21선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2300 저점 잡고 지금 2500에서 저점은 저점인데, 이번에 이 저점을 내려와서 깨느냐 안 깨느냐가 관건입니다. 깬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2100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2100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2100까지 위험 상황이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하락, 지금 2000선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2000선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다 터졌을 때, 그때까지가 2000선까지 보는 거고, 물론 동시에 터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터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게 하락이 보시다시피 급락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지지대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서, 급락 이후 반등은 꼭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짧은 봉들이죠. 아직 급락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갖다가 깨지지 않고 다시 돌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얹혀가지고 21선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그나마 버텨주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등 여지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는 뭐가 됐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근원물이 악재로 작용은 했는데, 원유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식량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 저점으로 그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바, 그리고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 관건은 크림반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다른 땅보다도, 러시아 쪽에서는 다른 땅보다도 크림반도를 갖다가 먹느냐 안 먹느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크림반도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다른 거는 내줘도 크림반도는 내주지 않을 생각으로 봐지고요.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시 수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게 계속 전쟁이 루즈하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그 종전 혹은 휴전까지 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해외 시향으로는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미국 금리 문제, 그리고 금리에 파생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그 근원물,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지금 21선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돌리기에는 어느 정도 횡보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횡보 나올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상승이 멈췄다 하더라도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정체기를 겪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횡보기를 겪을 것 같고, 확실한 물가 인하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금리 하락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정체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금리 문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진 않고 반등 주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빠졌다 반등이냐 아니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금리 인상 관련 결과
확정 관련 전에 변동성이 좀 있을 듯 하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금리 인상까지 올해로 3번 정도 남은 것 같고, 아마 1월까지 한다고 4번? 지금 요번에 빅스텝, 계속 빅스텝을 한다고 하면 4%죠. 그러면 6.5%. 지금 보통 미국이 근래 들어서 높게 잡은 걸로는 4.5%가 제일 컸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금융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 아닌 이상으로는 그 이후로는 한 4.5%가 제일 최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0.5%씩 4번으로 올려도 4.5%네요. 일단 만약에 4.5%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그거에 준하는 금리가 될 거고요. 적어도 3.5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0.25%씩 올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 금리가 아까 확인해 본 바로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지금 3점대 후반에서 5%까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6%에서 9%까지 돼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더 뛸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자금이 풀린 유동성이 지금도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사냐? 물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수혜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위기 때인가 문제가 됐었을 때는 아마 저희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 플랫폼들 주들이 상승세를, 그러니까 방어주라고 해야 되겠죠. 지수 방어주라고 해서 그쪽에서 다른 데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금리가 급격한 상승을 이뤘을 때는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기가 힘들고, 그 플랫폼이나 이런 거 정보기기 관련된 것들, 정보 관련된 종목들도 코로나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혜 받기 힘들 거라고 봐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제일 부각받는 게 에너지 관련주죠. 지금 오늘 카톡방, 저희 기본방에도 추천을 드린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이고요. 최저가가 1200원 정도에 1195원에서 2011년도네요. 그러고 나서 지금 크게 한번 올라서 13,000원대를 오르고 지금 현재 8,930원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잔파동을 걷고 16년도 이후 급격한 상승을 이루다가 19년도에 코로나 전 연도에 상승을 크게 주고 코로나 때 한번 찍고 그 이후에 거의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충 만원이라고 보죠. 이 정도에서 8,000원에서 만원 정도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7,700원에서 요 근래 상승하기 시작했네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태풍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 기업 자체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이 울산에 있는 종목 기업이고, 그 지금 이 주 업종은 폐기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엔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해서 상승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때 거래량이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축소가 됐죠. 그 당시에는 태풍 관련주라고 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가 에너지 관련된 거고, 처음에는 석유 관련된, 원유 관련된 것들로. 여러분! 이다운이 오픈 기념으로 스위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다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좋아요.